다이소 5,001원짜리 화장품이 샤넬을 위협하는 이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우아한 앰플, 가격이 얼마쯤 되어 보이시나요? 세련된 유리 용기에 담긴 이 제품이 백화점 1층 매장에 진열되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망설임 없이 1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표를 예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단돈 5,000원. 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시는 그 다이소에서 팔고 있는 실제 제품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뷰티 시장은 그야말로 다이소 쇼크 상태거든요. 새벽부터 다이소 매장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매장에 재고가 떴다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심지어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5,000원짜리 제품이 2배, 3배 가격에 리셀되고 있어요. 샤넬, 디올 같은 명품 화장품이 즐비한 백화점 1층이 아니라 1,000원짜리 바구니와 주방용품을 팔던 다이소 화장품 코너에서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이동을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단순한 가성비 아이템 추천이 아닙니다. 어떻게 5,000원짜리 화장품이 수십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를 위협할 만큼 성장했는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지갑과 미래의 소비 생태계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가에 대한 아주 깊고 은밀한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통찰력을 넓혀드릴 옆집 지갑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내용은 무려 3개월간의 시장조사와 전직 뷰티 MD, 그리고 제조사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구성한 다이소 뷰티 리포트입니다. 다이소 화장품은 피부 망가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셨던 분들, 혹은 그냥 싸니까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뒤통수를 치는 충격이 될 수도 있어요. 샤넬이 긴장하고 올리브영이 견제하기 시작한 다이소 뷰티의 진짜 저력, 그 거대한 서사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전설적인 제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바로 뷰티 리들 씨앗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처음부터 다이소용은 아니었어요. 원래 올리브영이나 일반 온라인몰에서 3만 원대에 팔리던 제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다이소에 이 제품이 단돈 3,000원에 입점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처음엔 다들 의심했어요. 이름만 같은 거 아냐? 성분이 빠졌겠지. 그런데 웬걸요? 실제 성분표를 비교해보니 핵심 성분인 시카리들의 함량과 기능이 정품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강남역 인근의 한 다이소 매장을 상상해보세요. 오전 9시 50분,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20여 명의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이들이 향하는 곳은 2층 구석의 뷰티 코너죠. 리들샷 들어왔나요? 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직원이 박스를 뜯기도 전에 제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1인당 구매 제한이 걸려 있어도 진열대는 5분 만에 텅 비어버려요.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리들샷뿐만이 아니에요. 손앤박의 컬러밤, 클리오의 서브 브랜드인 트윙클팝, 투쿨포스쿨의 태그까지. 입점하는 족족 품절 대란이라는 타이틀을 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5,000원인데 원료가 값이 나올까요? 피부에 독한 거 넣은 거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10만 원 주고 사는 화장품의 순수 내용물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평균 3,000원에서 7,000원 사이입니다. 나머지는 브랜드 로열티, 광고비, 화려한 용기값, 유통수수료죠. 다이소는 여기서 거품을 싹 걷어내고 내용물만 5,000원 수준에 맞춰 가져온 겁니다. 즉, 여러분은 지금 명품 화장품의 알맹이만 쏙 뽑아 쓰고 있는 셈인 거죠. 단순히 몇몇 제품의 인기가 아닙니다. 다이소의 뷰티 매출 추이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2023년 다이소의 화장품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85% 성장했습니다. 입점 브랜드 수는 2년 만에 200% 이상 늘어나 현재 30개가 넘는 브랜드가 다이소 전용 라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류 시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의 이름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요. 효능에 돈을 지불하죠. 그리고 그 효능을 5,000원에 제공하는 다이소는 뷰티 시장의 파괴적 혁신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고 성분도 비슷한데
왜 올리브영에서는 3만 원이고 다이소에서는 5천 원일까요? 다이소가 손해에 보고 파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속았던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충격적인 가격 구조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화장품 매장에 가서 브랜드 로고를 보기 전에 제품 뒤를 돌려 제조업자라는 네 글자를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브랜드 이름만 보고 역시 샤넬이야, 역시 설화수네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뷰티 업계의 거대한 비밀은 바로 이 제조업자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유명한 맛집 주방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요리 실력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주방장님이 만든 비빔밥을 금그릇에 담아 고급 호텔에서 팔면 5만 원이고 양은 냄비에 담아 시장에서 팔면 5천 원입니다. 여기서 주방장님은 제조사이고 그릇은 브랜드예요. 대한민국에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세계 최고의 주방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주문받은 대로 만드는 것을 넘어 레시피 자체를 직접 개발해서 브랜드에 제안하는 ODM 방식을 주도하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L사, E사, S사. 이들의 제품 상당수가 바로 한국의 이 제조사들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힌 명품 화장품 꽤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다이소 진열대를 채우고 있는 화장품들의 뒤를 돌려보면 똑같이 이 빅3 제조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에이, 그래도 다이소용은 싼 원료를 썼겠죠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효율성을 생각해 보세요. 공장 입장에서는 10만 원짜리 크림용 원료, 소트 따로 5천 원짜리 크림용 원료 소 따로 관리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물론 고가 제품에는 아주 희귀한 추출물이나 특허 성분이 한두 방울 더 들어갈 순 있어요. 하지만 보습, 미백, 주름 개선 같은 화장품의 핵심 베이스와 기능성 성분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즉, 솥은 하나인데 어떤 그릇에 담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실제로 다이소에서 가장 핫한 제품 중 하나인 특정 앰플과 올리브영에서 파는 3, 4만 원대 베스트셀러 앰플의 성분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정제수, 글리세린, 나이아시나마이드, 판테놀. 놀랍게도 앞부분에 배치된 핵심 성분들이 거의 일치합니다. 화장품 성분표는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주요 효능을 내는 성분의 위치가 비슷하다는 건 사실상 쌍둥이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 거죠. 그럼 왜 이 대형 제조사들은 다이소에 목숨을 걸까요? 대답은 규모의 경제와 생존 때문입니다. 요즘 화장품 시장은 브랜드가 너무 많아졌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소화해줄 창구가 절실합니다. 이때 다이소가 나타난 거죠. 전국 1,500개 매장, 한 번 발주하면 수십만 개 단위. 제조사 입장에서는 공장을 쉬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광고비에 돈 펑펑 쓰는 신생 브랜드보다 확실하게 팔아주는 다이소와 손잡는 게 경영적으로 훨씬 이득인 거죠. 간혹 다이소 화장품 쓰고 피부 뒤집어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다이소 입점 절차는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식약처 기준은 당연히 통과해야 하고 다이소 자체의 품질 검수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하죠. 만약 품질에 문제가 생겨서 전국 1,500개 매장에서 리콜 사태가 벌어진다면 다이소 입장에서는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증된 대형 제조사 제품만 골라 입점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이소는 이제 화장품을 편의점 쇼핑의 영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이소 화장품이 잘 팔리니까 평소 다이소라면 쳐다보지도 않던 콧대 높은 중견 브랜드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클리오, 투쿨포스쿨 같은 브랜드들이 왜 굳이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 입점하는 걸까요? 그들이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다이소에 들어가는 진짜 속내,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뷰티 업계의 계급장 땐 전쟁 이야기를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소 뷰티 코너에서 태그라는 브랜드 보셨나요? 아니면 트윙클팝, 보넷메이드 같은 브랜드는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들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태그는 쉐딩으로 전국을 제패한 투쿨포스쿨이 만든 브랜드고요. 트윙클팝은 색조 장인 클리오의 자녀입니다. 보넷메이드는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 CNC의 전략적 브랜드죠. 아니, 백화점이나 올리브영에서 수만 원대에 팔리던 브랜드들이 왜 굳이 이름을 바꿔가며 다이소에 들어온 걸까요? 먼저 디퓨전 라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패션계에서 먼저 시작된 건데요.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가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 아르마니 익스체인지를 만들고 프라다가 미우미우를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 판에 3만 원인 유명 피자집 사장님이 편의점 전용으로 3,000원짜리 1인용 조각 피자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름은 피자 요정이라고 바꿨죠? 왜일까요? 3만 원짜리 피자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지키면서 편의점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입맛도 사로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우려했습니다. 다이소에서 싸게 팔면 누가 올리브영 가서 비싼 원조 제품을 사겠냐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0대 때 다이소에서 트윙클팝으로 화장을 시작한 아이들이 돈을 버는 2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상위 브랜드인 클리오의 충성 고객이 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다이소가 거대한 브랜드 체험관이자 입문 코스가 된 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태그입니다.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은 국민 쉐딩이라 불릴 만큼 유명하죠. 올리브영에서 보통 10,000원 중반대에 팔립니다. 그런데 다이소에 입점한 태그 쉐딩은 얼마일까요? 네, 3,000원입니다. 소비자들은 환호합니다. 야, 이거 투쿨포스쿨에서 만든 거래. 근데 3,000원이네? 성분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는데 나 어제 올리브영에서 비싸게 샀어. 일단 하나 사보자. 실패해도 3,000원이잖아. 이 대화 다이소 매장에서 정말 흔하게 들립니다. 투쿨포스쿨은 다이소 전용 라인을 만들면서 패키지를 극도로 단순화하고 용량을 살짝 줄이는 전략을 썼습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물인 가루의 밀착력과 색감은 본사의 노하우를 그대로 녹여냈죠. 결과는 출시하자마자 품절 대란이었습니다. 브랜드들이 다이소용 제품을 만드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광고 모델료와 화려한 포장자에 같은 고정비를 완전히 제거하고 50ml 본품 대신 30ml로 용량을 조정하는 마법을 부리죠. 그리고 다이소의 핵심 조건인 최대 5,000원이라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제조사와 머리를 맞대고 거울을 빼거나 투명 창으로 바꾸는 식의 미니멀 설계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브랜드 이름만 다르고 내용물이 같다면 이제 비싼 돈 주고 본품 살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 고가 라인에는 독자적인 특허 성분이나 고급스러운 향료,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특수 공법이 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만 놓고 본다면 다이소 제품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가성비가 중요하다면 다이소로, 브랜드가 주는 감성과 완벽한 디테일이 중요하다면 백화점으로 가는 거죠.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 겁니다. 다이소의 야망은 단순히 화장품 몇 개 더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화장품 기준을 바꾸고 있어요. 화장품은 비싸야 좋다라는 수십 년 된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현상이 단순히 싸서만 일어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의 아주 깊은 심리적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왜 우리는 10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는 열광하면서 10만 원짜리 화장품에는 지갑을 닫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가성비를 넘어선 소비 트렌드,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진짜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립스틱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 자동차나 가방처럼 큰돈 드는 사치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립스틱 같은 걸 사면서 만족감을 얻는 현상을 말하죠. 오랫동안 뷰티 업계는 이 스몰 럭셔리 심리에 기대어 성장해 왔습니다. 가방은 샤넬을 못 사도 립스틱은 샤넬을 바를 수 있지라는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공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5만 원짜리 립스틱에서 위안을 찾지 않거든요. 대신 5,000원짜리 다이소 앰플 10개를 사며 나 진짜 똑똑하게 쇼핑했어 라는 지능적 효능감에서 더 큰 쾌락을 느낍니다.
과거의 소비가 나 이런 브랜드 쓰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과시였다면 지금의 소비는 나 이 성분이 나한테 맞는지 정확히 알고 쓰는 사람이야를 증명하는 지능의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옛날에는 비싼 브랜드 운동화를 신어야 학교에서 힘을 좀 썼다면 요즘은 남들이 모르는 가성비 꿀템을 발굴해내는 게 훨씬 힙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남들 다 아는 걸 비싸게 사는 건 호구고 숨겨진 보물을 싸게 찾는 건 능력이 된 시대죠. 우리가 백화점에서 30만 원짜리 크림을 결제할 때 사실 우리가 사는 건 화장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걸 바르면 내 주름이 펴지겠지. 나도 광고 모델처럼 되겠지라는 마법 같은 주문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볼까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30만 원짜리 크림이 5천 원짜리보다 60배 더 주름을 잘 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피부 과학적으로 우리 피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성분은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결국 화장품의 본질은 보습과 보호입니다. 다이소는 바로 이 본질에 집중했어요. 환상을 팔지 말고 기능을 팔자. 이 전략이 통하면서 소비자들의 머릿속에서 비싼 것이 무조건 좋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유튜브나 틱톡을 보세요. 1022 세대들이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수십 개씩 쓸어 담는 하울 영상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늘 다이소에서 5만 원어치 쇼핑해 왔어요. 진짜 한 보따리죠? 심지어 제조사가 코스맥스예요. 백화점템이랑 차이 1도 없어요. 이런 콘텐츠들이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과거에는 다이소 화장품 쓰는 걸 부끄러워했다면 이제는 정보를 선점한 자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특히 5천 원이라는 가격은 실패에 대한 공포를 없애줍니다. 10만 원짜리 살 때는 후기를 수십 개씩 읽어야 하지만 5천 원은 커피 한 잔 값이니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쉽게 지갑을 엽니다. 이 가벼운 마음이 거대한 구매 데이터를 만들고 결국 다이소 팬덤을 구축하게 된 거죠. 물론 모든 걸 다이소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클렌징이나 팩 같은 소모품은 다이소에서 실속을 챙기고 독자적인 특허 성분이 필요한 안티에이징 제품이나 섬세한 향수는 럭셔리 브랜드를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매한 포지션의 중간 가격대 브랜드들이 가장 위험해졌어요. 그들은 이제 다이소와 가성비로 싸워야 하는 지옥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이소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훔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죠. 샤넬과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들은 이 현상을 보며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전 세계 뷰티 시장의 정점에 서 있는 그들이 내놓은 비밀 전략, 그리고 이 전쟁의 끝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지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레이션 파트 6. 샤넬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럭셔리 뷰티의 미래. 과연 샤넬의 진짜 라이벌은 누구일까요? 디올? 아니면 에스티로더? 놀랍게도 지금 이 시점 샤넬이 진짜 무서워해야 할 존재는 내 집 앞 다이소일지도 모릅니다. 샤넬을 사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다이소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갑 점유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 제품을 다이소에서 해결하고 남은 돈으로 샤넬 가방을 산다면 뷰티 브랜드로서의 샤넬은 위기를 맞는 것이고 패션 하우스로서의 샤넬은 기회를 맞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뷰티 시장에서 가장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 샤넬도 다이소도 아닙니다. 바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중간 가격대 브랜드들이에요. 시장이 모래시계처럼 변하고 있거든요. 위쪽에는 아주 비싼 럭셔리가 있고 아래쪽에는 아주 싼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 허리 부분, 즉 3, 5만 원대 제품을 팔던 브랜드들은 지금 숨이 턱턱 막히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점심 식사를 할 때 특별한 날엔 20만 원 오마카세를 가고 평소엔 5천 원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데 어설프게 3만 원짜리 파스타를 파는 식당은 소비자 선택지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다이소 제품이 자기들보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화장품에 굳이 비싼 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상식이 되는 걸 두려워하죠. 만약 전 국민이 5천 원이나 10만 원이나 성분 차이 별로 없대 라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샤넬이 수십 년간 쌓은 환상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명품 브랜드들이 단순 화장품을 넘어
뷰티테크 기기나 맞춤형 하이엔드 스파처럼 다이소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경험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알던 유명 로드숍 브랜드들을 떠올려 보세요. 명동과 강남을 뒤덮었던 그 많던 매장들이 왜 사라졌을까요? 결정타는 다이소였습니다. 과거 로드숍의 핵심은 저렴하면서도 쓸만하다였는데 다이소가 훨씬 저렴하면서도 똑같이 좋다를 들고 나오니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죠. 이제 로드숍 브랜드들은 다이소의 입점에 생존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아예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해 백화점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뷰티 시장의 승리 공식은 딱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극단적인 원가 절감과 유통망으로 승부하는 다이소 방식, 아니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브랜드 스토리와 욕망을 설계하는 샤넬 방식이죠. 가격이 내려가니 소비자에게는 축복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성의 상실이라는 숙제도 남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5,000원 틀에만 맞추려다 보면 정말 혁신적이지만 비싼 원료를 써야 하는 연구 개발은 위축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이소 화장품,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최근 다이소는 바르는 것을 넘어 미용기기, 즉 뷰티 디바이스 시장까지 넘보고 있거든요. 20만 원대 기기를 다이소가 10,000원대에 내놓는다면 시장은 또 한 번 뒤집어질 겁니다. 자, 이제 기나긴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다이소 5,000질원, 화장품에 숨겨진 거대한 유통의 비밀과 심리적 전쟁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 최종 결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달려오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단돈 5,000원짜리 다이소 화장품이 정말 수십만 원짜리 샤넬을 위협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와 시장의 이면은 그 대답이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샤넬이 망한다거나 다이소가 천하통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화장품의 계급장이 완전히 떼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브랜드의 이름이 아닌 성분과 실력이 지배하는 뷰티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다이소 화장품은 싸구려가 아니라 유통과 마케팅의 거품을 걷어낸 본질 그 자체라는 것. 둘째,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사가 만드는 만큼 품질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 셋째, 이제 소비자들은 환상을 사는 과시적 소비에서 효능을 따지는 지능적 소비로 진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을 끄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엽지 지갑의 스마트 뷰티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첫째, 제조업자를 브랜드보다 먼저 보세요. 다이소든 백화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제품 뒷면을 돌려 한국 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름이 있다면 일단 절반 이상은 성공한 쇼핑입니다. 둘째, 기초는 다이소에서, 포인트는 브랜드에서 챙기세요. 수분 크림이나 토너처럼 매일 대량으로 쓰는 기초 제품은 다이소에서 가성비를 챙기는 겁니다. 여기서 아낀 돈으로 여러분의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향수나 아주 미세한 색감 차이가 중요한 파운데이션 한 점에 스몰 럭셔리를 투자하세요. 이게 바로 2026년식 현명한 소비 전략입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다 하지 마세요. 5,000원은 여러분의 피부 타입과 취향을 찾아가는 탐험 비용으로 아주 적절한 금액입니다. 남들의 후기만 믿지 말고 직접 써보며 나만의 인생템을 발굴하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소 화장품 열풍은 단순히 불황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델의 미소에 속지 않고 화려한 용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다이소가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은 앞으로 올리브영의 독점 구조를 깨뜨리고 거대 명품 브랜드들에게는 더 본질적인 가치를 증명하라며 강력한 숙제를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같은 현명한 소비자들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생활에 새로운 관점을 드렸나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담은 대본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다이소 꿀템이나 반대로 이건 정말 별로였다 하는 실패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뷰티 전략가 옆집 지갑이었습니다.
오늘도 똑똑하게 예뻐지는 하루 되세요.